저는 오히려 나이 먹는 게 좋아요. 무조건 실패의 경험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까짓것 많이 하면서 많이 아파. 어떻게 120%, 150% 해야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한테 그런 순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약간 토크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딱 요 시점에서 이런 토크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정말 오로지 수다만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주제는 약간 20대에 꼭 해야 할 것들, 그리고 30대에 달라지는 것들, 특히 30대 중후반 넘어서면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어린 나이 때부터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이제 언니이신 분들까지 좀 나이 또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20대에서 이제 막 갓 30대 된 친구들이 저한테 좀 가끔가다 이렇게 DM으로 사연 같은 거 남겨주면서 좀 고민 상담 같은 거를 신청해주신 분들이 여태껏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도 30대가 이제 훌쩍 넘어서고 중반도 넘어서고 있거든요. 나이가 생각보다 이제 좀 차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도 연차로는 지금 10년 차니까 그쵸, 제가 나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먹었네요. 제가 8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제 나이를 이렇게 숫자로 말하고 나면 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벌써 이 나이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 거에 있어서 나 나이 들기 싫은데 뭐 어린 사람 부럽다 이런 생각이 진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눈꼽만큼도 들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이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내 스스로가 내공이 쌓인다는 느낌이 진짜 피부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정신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성장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나이 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제 20대가 되시고 이제 뭐 20대 후반 이제 갓 30대를 바라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30대이신 분들에게 좀 필요한 저의 경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은 이제 20대 때와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 중에 1순위가 뭐냐면 체력입니다, 여러분. 체력. 비단 몸 체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체력까지 많이 달라져요. 당연히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체력의 조율? 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체력을 가지고 이곳에다가 에너지를 쏟을 건지 아니면 저곳에다가 에너지를 쏟을 건지, 그 체력을 분배하는 안목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체력을 진짜 잘 안배해서 적절히 쓰기 위해서는 20대 때 그 체력에 대한 내공을 쌓아야 돼요. 사실 저는 20대 때 막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진 않았어요. 20대에 너는 내공을 쌓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진 않았는데, 제가 20대 때 살아온 삶을 좀 돌이켜보면은 진짜 내공 쌓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자양분이 그 20대 때 저는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20대 때 쌓아온 내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고 보이는 방법이 아니어갖고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좀 막연한 얘기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나 삶에 접목시켜서 하는 것 또한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능력 또한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20대 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다 해봐. 닥치는 대로 다 겪어봐. 진짜 그 경험이 저는 실패의 경험이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조건 실패의 경험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반드시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은 한두 가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평생 삶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룰루랄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정말 삶의 막 그런 막 풍파를 많이 겪고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랑 그 내공을 보면은 그 내공의 퀄리티, 질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능력이 그 내공에서 발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때 되게 겁 많잖아요. 제가 20대를 돌아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건 제가 사실 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난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실 사람들은 불안하면서 이제 겁이 나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절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까짓 거 별거 아니고 일단 다 경험해봐. 모든 걸 다. 예를 들어서 뭐 연애, 사랑 이런 것도 이상한 사람도 만나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막 이런 사람은 아니고 저런 사람이 나한테 맞고 이런 걸 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사랑에 대한 아픔도 반드시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 까짓 거 많이 하면서 많이 아파봐. 괜찮아. 그리고 뭐 막 이 일 해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저 일도 해보고 몇 날 며칠 잠 안 자고 내 막 정신과 체력이 다 고갈될 정도로 일에 몰두해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막 상사랑 부딪혀도 보고 다 해봐.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친구 많이 만나봐요. 많이 만나보고 그 중에서 이제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나에게 필요한 존재들, 그 존재들을 걸러내는 안목을 키워. 그걸 다 20대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니 그렇게 실패도 많이 해보고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치이고 막 하다 보면은 좀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라고 조금 생각을 전환시켜서 좀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하나, 나에게 이건 트라우마야, 이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오히려 그 생각을 트위스트해서 나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훈을 얻는 거지. 그렇게 좀 긍정회로를 돌려보면은 훨씬 더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20대 때 이 100의 에너지를 반드시 넘겨서 120%, 150% 이상 활용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은 조금 상상을 할 수 있는 워딩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까지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돼. 저 사람은 그릇이 되게 넓어. 친구는 이 사람을 담을 그릇이 못 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릇, 우리가 아는 그 그릇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20대 때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 그릇을 잘 이렇게 막 빚는 거야. 이렇게 막 유리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도자기 그릇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100%의 에너지를 다 활용했을 때 그릇이 한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내가 100% 에너지를 오버해서 막 200%까지 사용을 해봤어. 그럼 이 크기의 2배잖아. 그럼 이 정도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 그릇의 크기가 원래는 100% 이 정도여야 되는데 이 정도의 그릇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20대 때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100%를 한계를 넘어봐라. 넘어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그릇의 크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막 밖에 나갔는데 막 제 헤이즐은 그 정도 할 그릇이 못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자존감을 높이는 그 방법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나의 안에 있는 이 그릇을 굉장히 깊고 넓게 만드는 작업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러면 30대 넘어서고 30대 후반 이제 나중에 뭐 40대, 50대, 70대 막 돼도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겨.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릇을 막 옹졸하게 막 겁먹고 막 부러질까봐 막 망가질까봐 막 이렇게 불안불안하면서 그렇게 막 그릇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화끈하게 그냥 팍팍 질러보고 막 도전해보고 막 실패해보고 하면서 그 경험치의 그릇을 이렇게 넓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반에서 후반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일명 꼼수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꼼수. 근데 이게 말이 워딩이 꼼수라고 해서 조금 부정적인 워딩 같지만 저는 되게 좋은 재치 있는, 위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100%를 넘어서서 120%, 150%, 200%를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막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뭔가가 있었을 때 요 일은, 요 사건은 내가 한 70%만 해도 100%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내가 한 90% 정도는 해야지 될 것 같다. 그럼 내가 한 10% 정도는 세이브를 해놓자, 에너지를. 그런 판단이 돼요. 판단이 돼서 내가 굳이 100%를 다 안 하더라도 뭔가 100%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약간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반드시 100% 이상을 내가 해본 사람, 그 한계점을 넘어본 사람들에 한해서만 있는 일이에요. 내가 여기에는 좀 힘을 빼고 여긴 좀 힘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30대 넘어서서 앞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런 꼼수를 내가 잘 부리려면은 20대 때 그만큼의 내공을 쌓아놔야 된다. 이런 시기가 오면은 나의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스테디하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막
큰 이변이나 큰 변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잔잔하게. 그리고 이 시기가 오면은 실망하지 않는 방법, 상처받지 않는 방법, 실패하지 않는 방법 등등을 저절로 이제 터득을 하게 돼요. 더 이상의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게끔 보호막을 씌워주는 그런 역할이 자연스럽게 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한테 그런 순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이런 영상을 좀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최근에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사실 제 인생이 막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혼을 해서 뭐 내가 뭐 일을 못하게 돼, 뭐 당장 뭐 삶이 바뀌어, 뭐 생활 패턴이 바뀌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사실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뭔가 결혼이라는 거를 한번 제가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어쨌든 경험이잖아요. 그 내공의 그 범위를 조금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아직까지도 제가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사람 자체가 캄해지고 침착해지고 좀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런 시기가 저한테 딱 온 것 같아서 이거다. 이 시점이야. 그리고 이거를 나는 끝까지 잘 유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 감정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직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분들은 이게 30대 이제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이제 막 이렇게 나오실 텐데, 그거를 제가 미래를 먼저 알려드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막 꼼수 이런 얘기 했는데,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기긴 하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120%, 150%, 200%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는 또 상황이 또 있어요. 그런 판단도 이제 생깁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여기에는 꼼수 부려서 한 90% 썼고 여기에는 꼼수 부려서 한 80% 썼는데, 와, 이거는 진짜 기회야. 내 인생에서 얼마 오지 않는 그런 기회인데 어떻게 해야지. 120%, 150% 해야지. 근데 그거는 20대 때 100% 이상의 그런 에너지를 써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체력 안배를 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제가 또 MBTI가 ENTJ다 보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뭔가 탁탁탁탁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올해 들어서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도 그렇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그렇고 뭔가 적절히 그런 체력 안배를, 정신적 체력 안배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120% 이상의 지금 또 체력을 안배를 하려고 막 이렇게 두뇌회전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MBTI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막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수치도 그렇고 아까 그릇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완전 제이죠? 요거는 탈락, 뭐 요거는 좋아, 요거는 잘하고 있어, 요게 탁탁탁 들어서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삶이 재밌어. 이렇게 뭔가 내 머릿속에서 내 삶을 계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제 삶에 있어서 지각 변동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다 만족해요.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변동들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있는 제 모습도 너무 뭔가 기특하고, 결혼을 하는 내 모습도 되게 대견스럽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가다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거 이렇게 메시지 DM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꽤 많은데, 진로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사실 뭐 진로에 관한 얘기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무조건 부딪혀보고 경험하는 게 진짜 저는 최고의 방법, 장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20대 때는 만나볼 수 있는 어쨌든 체력이 진짜 에너지가 되니까 만나보고 이제 그런 거르는 작업들을 30대 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런 인간관계는 정리를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멍청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멍청하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머리가 나쁘다 이 멍청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은 저한테 도움될 게 1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저한테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타입이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멍청해 보인다, 좀 한심해 보인다 그러면은 저까지 되게 한심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제가 좀 많이 거르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심해. 근데 착하다고 그걸 봐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정리를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부류라고도 생각한 인간관계는 같이 있을 때 불편한 사람. 제가 에너지가 그나마 좀 있을 때, 막 20대 때 막 그럴 때는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옆에 계속 뒀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계속 아까부터 오늘 핵심 키워드가 체력 안배잖아요, 여러분. 그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체력 안배를 하는데 그런 불편한 인간관계까지 제가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이랑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지 굳이 불편한 사람을 계속 내가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라는 판단하에 그런 불편한 사람들도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현명한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막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나를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주변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두서없이 시작을 해갖고 이래저래 오랜만에 좀 토크 영상을 지금 찍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충동적으로 이런 영상이 막 찍고 싶었어. 약간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막 유레카 그치 이거지 이 시기야. 약간 그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 있잖아요. 제가 딱 최근에 그랬거든요. 유레카 이거다. 그래서 이 순간을 저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좀 기록을 하고 남겨보면서, 그리고 어쨌든 이제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10대, 20대 친구들에게, 그리고 갓 이제 30대가 된 친구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아무튼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력 안배를 해야 된다. 몸의 체력, 정신적인 체력 둘 다입니다. 모든 곳에다 다 공평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공을 쌓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20대 때 나만의 그 그릇을 깊고 넓게 만들 수 있는 그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종종 수다 떠는 영상 여러분들 혹시 재밌거나 좀 도움되거나 원하신다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 참고해서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또 이런 영상 한번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파이팅!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have fun! 안녕!